20세기 한국 소설 34. 권 줄거리 안내 및 이메일 해설 윤우명. 서영은 왜? 서영은의 사막을 건너는 법은 베트남전 참전 후 무기력과 허무에 빠진 화가 지망생 나가 주인공입니다. 일상의 의미를 잃은 나는 어느 날 공터에서 뽑기 과자를 파는 노인을 보고 그가 쓰레기 더미에서 무언가를 애타게 찾는 모습에 이끌립니다. 노인은 손녀의 훈장을 찾는다며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고 나는 그 환상을 깨뜨리지만 결국 노인의 삶의 방식이 무의미한 현실을 견디는 사막을 건너는 법임을 깨닫습니다. 소설은 상실과 허무 속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인간의 실존적 태도를 그립니다. 서영은의 단편 소설 먼 그대는 40대 노처녀 교정원 문자와 유부남 한수의 복잡한 사랑과 고통을 그립니다. 문자는 한수와 불륜 관계를 이어가며 그의 아이를 낳지만 한수의 본처에게 아이를 빼앗기고 경제적 착취를 당합니다. 열악한 생활 환경과 주변의 무시 속에서도 문자는 한수를 사랑하며 고통을 감내합니다. 한수는 광업소 소장으로 성공하지만 문자에게는 냉담하고 문자는 그에게 모든 것을 바치면서도 내면의 깊은 분노와 절망을 품습니다. 소설은 현실과 사랑 사이에서 고통을 선택하는 여성의 삶을 담담하게 그려내며 인간 존재의 실존적 고뇌와 정신 승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김민숙의 봉숭아 꽃물은 미전양 장기수인 아버지를 둔 딸 승혜가 주인공입니다. 승혜는 아버지의 환갑을 맞아 태어나 처음으로 특별교육을 받아 집에 오는 아버지를 마중하러 갑니다. 어머니는 3년간의 결혼 후 남편과 헤어져 평생을 홀로 살아왔고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그리워하며 해마다 봉숭아 꽃물을 드립니다. 승혜는 가족의 아픔과 분단의 상처,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절제된 태도로 마주합니다. 소설은 이념을 넘어선 가족애와 세대 간 화해의 가능성을 조용히 그려냅니다. 김만옥의 내 사촌 별정 우체국장은 4.19 혁명 전후의 시대를 배경으로 가족과 이웃의 삶을 통해 역사적 상처와 개인적 고통을 그려냅니다. 주인공은 사촌이 별정 우체국장으로 일하는 시골 마을에서 일상 속에 스며든 사회적 모순과 인간관계의 갈등을 목격합니다. 혁명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소소한 슬픔과 희망이 섬세하게 그려집니다. 작품은 역사적 체험이 개인의 삶에 남긴 흔적을 조용히 성찰합니다. 윤우명의 도낭의 사랑은 주인공 나가 현실의 무료함과 방황 속에서 신라 승려 해초와 사자춤, 두낭벽화 등 신화적, 역사적 소재에 대한 상상과 회상을 통해 자아와 삶의 본질을 탐색하는 소설입니다. 나는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잠든 뒤 일상과 과거, 환상과 현실을 넘나들며 사자와 오아시스, 해초의 여정, 북청 사자춤, 금옥의 일화 등 다양한 이야기와 이미지를 자유롭게 연상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 존재의 영원성, 찰나의 삶, 동경과 상실의 감정을 시적 문체로 그려냅니다. 줄거리보다 상징과 메타포, 서정적 분위기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윤우명의 원숭이는 없다는 특별한 생업 없이 아내의 경제력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새 남자, 나, 연출가 김형, 배우 김형, 가 아파트 전기 소독날 원숭이를 찾아 나서는 여정을 그립니다. 장터와 언덕 너머를 헤매지만 원숭이도 약장수도 끝내 찾지 못하고 위험한 갯벌에서 돌아가라는 위협을 받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가 원숭이로 변해버렸음을 깨닫고 존재의 의미와 자아를 찾으려 했으나 실패한 채 무기력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소설은 소외된 인간의 자아 탐색과 좌절을 상징적으로 그립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19세기 70년대와 80년대 한국 문학 해설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파헤쳐 볼까 합니다. 서영은, 김민숙, 김만옥, 윤후명 이렇게 네 분 작가님들 작품 세계를 좀 보면서 그 시절의 고민, 또 성찰 이런 게 문학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각 작가들이 뭐랄까 개인의 내면 깊은 곳을 보거나 아니면 분단 같은 아픈 역사와 막 씨름하거나 또 때로는 시대의 부조리를 날카롭게 꼬집기도 하고
정말 저마다의 방식으로 시대를 담아내고 있더라고요. 이 작품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과연 뭘까? 같이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뭐 딱딱한 분석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숨겨진 보물찾기 하듯이 이 작품들의 매력적인 지점들 그걸 한번 따라가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럼 서영은 작가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분 소설은 여러분 자료에도 잘 나와 있지만 당장의 현실 문제라기보다는 인간 내면의 어떤 근원적인 질문 혹은 초월적인 세계 이런 거에 대한 갈망을 많이 다루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사막을 건너는 법, 주인공 같은 경우는 전쟁 후의 권태, 무의미함 이런 것 속에서 막 방황하고요. 또 먼 그대 문자라는 인물 있잖아요. 이 인물은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오히려 더 강한 생명력을 느끼고 현실 너머를 동경하게 되죠. 그러니까 현실의 고통이 오히려 네네. 초월을 향한 어떤 동력이 된다. 뭐 그런 거죠. 단순히 고통스럽다 이걸 넘어서 그 과정 자체가 의미 있다 이런 시선이네요. 흥미롭습니다. 맞습니다. 뭐랄까 도달할 수 없을지라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그런 구도자의 모습이랄까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서영훈 작가가 이렇게 내면의 초월이나 개인적 구원에 집중했다면 김민숙 작가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우리 역사의 상처와 딱 마주합니다. 네, 김민숙 작가의 봉숭아 꽃물. 이게 다음 작품이군요. 비전양 장기수 아버지를 둔 딸의 이야기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서 비전양 장기수는 그 이념 때문에 오랫동안 감옥에 계셨지만 자신의 사상을 바꾸지 않은 분들 맞죠? 이 작품은 어떤 점이 좀 특별할까요? 네, 맞아요. 그 이전 세대의 분단 소설 중에는 이념 때문에 고통받는 아버지를 좀 부담스러워하거나 심지어 부정하는 이야기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 소설은 정반대예요. 뭐랄까, 아버지 찾기 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념의 희생자,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아버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다족사를 통해서 분단의 비극을 아주 섬세하게 그려내면서 결국 세대 간의 화해 가능성, 이걸 보여준다는 점에서 울림이 상당히 큽니다. 개인의 이해, 공감, 이런 게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작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역사를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하는 시도. 이게 참 인상적이네요. 김민숙 작가가 이렇게 가족사를 통해 역사를 이야기했다면 김만옥 작가는 그 4.19 세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시대 지식인 사회를 들여다본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 1960년 학생혁명을 경험한 세대. 맞죠? 네, 그렇습니다. 내 사촌 별조의 제국. 이 작품이 바로 그 4.19 혁명의 열기가 좀 식어버린 후에 무력감이나 자기 합리화 이런 데 빠진 지식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시골 우체국장인 순박한 사촌하고는 딱 대비되는 위선적인 나를 통해서요. 그 현실의 문제를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하고 냉소하거나 외면하는 당시 지식인들의 모습, 이걸 꼬집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소시민적 자의식 그리고 허위의식 이런 것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자기반성이라고 볼 수 있죠. 단순한 사회 비판을 넘어서서 지식인 내부의 어떤 고민, 위선 그런 걸 드러내는 거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윤우명 작가, 이분은 앞선 작가들과는 또 결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시인 출신이셔서 그런지 문체가 아주 시적이고 또 환상적인 분위기를 풍긴다고요? 네, 맞아요. 윤은명 작가 소설은요, 현실에서 훌쩍 떠나요. 그래서 신화나 역사, 아니면 뭐 사라진 문명의 흔적들, 그런 것 속에서 자아의 근원을 탐색하는 그런 여정이 자주 등장합니다. 떠남, 헤맴, 돌아옴, 이 구조가 계속 반복되죠. 예를 들어 도낭의 사랑 같은 작품 보면요, 실크로드의 고대 도시나 인물들,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소멸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의미나 생명력, 이걸 찾으려는 시도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료에서 폐허 속 생명력 탐구라고 표현된 부분 바로 이거죠. 그럼 이게 약간 현실 도피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닌가 보네요. 그렇죠. 꼭 그렇다기보다는 하지만 원숭이는 없다 같은 작품에서는 결국 현실의 암담함이나 자기 안의 절망 이런 걸 확인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모습도 보여주긴 해요. 그러니까 환상적인 탐색이 현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거죠. 어쨌든 이야기 자체보다는 그 시적인 상징이나 주인공 나의 내면 풍경 여기에 집중하는 아주 독특한 세계입니다.
네, 결국 오늘 살펴본 네 분 작가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70년대, 80년대라는 그 격동의 시기를 헤쳐나가면서 인간과 삶에 대한 깊은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깊은 내면으로 파고들거나 혹은 역사의 상흔과 정면으로 마주하거나 현실의 모순을 비판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시적인 상상력으로 현실 너머를 꿈꾸기도 했고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대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때로는 길을 잃고 내가 참 작아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문학이 보여주는 이런 내밀한 여정들이 여러분께는 어떤 울림을 주는지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어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